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나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등락하던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공개된 직후로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1%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0.112% 상승한 2,378로 거래를 마치면서 지금 이틀째 2,370선 주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은 0.40% 올라 10일 거래일 만에 65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지금 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종목 공개 도와드릴 거고요. 장중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종목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출연진의 수익률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월 10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대한광통신이 지난주 금요일에 12%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무려 75%에 육박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과 더불어서 7월 5일에 주셨던 추천주 ING생명 역시 지금 16% 넘게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대한광통신 먼저 살펴보자면요.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광섬유와 광케이블 제조업체로 인해서 이제 5G의 통신망을 구축하기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흐름을 했었는데요. 그런 상승 흐름을 이제 기대감이 아닌 이제 실적 위주의 바탕으로 지금 일단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확인되었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지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에서 일단 설성시 외 사명으로 바뀌면서 일단 대주주 지분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더욱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좀 더 높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더라도 일단 분명히 한번 조정은 오겠지만 아직 상승 흐름과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때는 하반기 때는 상반기에 한 30% 이상 영업이익의 130% 정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한번 조정이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제가 추천드렸었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기존대로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물론 좀 수익을 실현하실 분은 수익 실현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마땅히 IT주나 다른 통신주 같은 그런 마땅한 대안이 없으신 분들은 기존에 계속 가지고 보유를 하시다가 좀 더 가격대가 주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좀 정리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또 2차 목표가를 좀 알려드리자면 한 4,8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4,800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오늘 장에서 어떻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응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7거래일 이상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ING생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NG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 이후에 최대의 주가 흐름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거의 4만원 이상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지금 47,000원, 45,000원 선인데, 지금 아직도 상승 흐름이 시장의 예측에는 한 10% 이상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지금 좀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그런, 시장 예측치와는 조금 더, 좀 따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예측치는 일단 다 전부 다 공개된 거고, 그보다 조금 낮게 한 45,000원 정도에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ING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가장
그 중요시 여겨지는 자기자본 지금 여력 비율 ROE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외국계 보험사 그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하나생명 등 그 다른 그 국내 보험사 다 토탈 합쳐서 거의 지금 1등에 500% 이상 비율을 지금 여력 비율을 기록할 만큼 가장 굉장히 건전한 회사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 측정된 기본 바탕은 지금 하반기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을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ING생명에서 월등히 지금 앞서 나가면서 지금, 일단 보험회사로서의 건전성, 자본 건전성은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자본 건전성 이외에 지금 가장 또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는 게, 일단 3분기 그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지금 자리 매수는 조금 10% 정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자리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나.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매매를 하셨던 분만 보유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는 이제, 하실 분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 배당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배당 이슈를 좀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2차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2차 목표가는, ING생명 같은 경우는 45,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은경 팀장님의 두 종목이죠. 대한광통신과 ING생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는데요. 각각 75% 또 16.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었습니다. 출중 매매의 달인 수익률 점검해봤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 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오셨고요. 또 역시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할 텐데요.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지금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의견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주가가 1.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이 회장,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 지난 금요일에 삼성그룹주 장중에 정말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동을 좀 쳤었는데요. 그 가운데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지금 시점 사도 괜찮다라는 판단이실까요? 권홍섭 연구원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먼저 바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 시점이다기보다는 일단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매수할 타이밍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재용 관련해서 일단은 1심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내려진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에 항소를 할 경우에도 다른 이제 의견들이 무죄라든지 아니면 유죄라든지 어느 정도 감형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다가 주가 흐름으로 보자면 12만 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주법 이익에 의해서 삼성전자나 삼성 SDS라든지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이재용 관련해서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13만 3천 원인데 그러니까 13만 원대가 깨지면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적정 매수 타이밍은 한 13만 원 밑에서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물산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한화 보겠습니다. 한화의 주가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한화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3, 2, 1. 예, 팻말을 드셨고요. 이번에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을게요. 김지훈 차장님. 이게 그 하나랑 하나테크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영향받을지는 상당히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그 세무조사 관련돼서 그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펀더멘털 이상이 없는 경우 좀 일시적인 경우에 그쳤다는 점에 저는 주목을 했고요. 여전히 뭐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인상 효과, 기계 부분 매출 증가 효과, 뭐 이라크 주택 인프라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견조하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좀 중동 플랜트 사업, 마라피커 양부 프로젝트가 좀 순차적으로 준공 완료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회사인 하나케미칼, 그리고 하나생명의 실적이 견조하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가 그 방산산업부의 그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치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51조 매출에 2조 5천억대 뭐 견조한 영업이익 퍼 6배 수준은 그 예상 지배순이익 규모의 5.6배 수준밖에 안 돼서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판단되고요. 뭐 세무구조 이슈는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좀 굿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단기 악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먼저 들어봤고요.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볼게요. 권홍석 연구원님. 네, 하나의 경우에는 그 세무조사 이슈, 그리고 하나 테크윈의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예, 좀 이제 조사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수사 기간이 뭐 짧게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가 흐름의 상승 추세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작용할 여지가 있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53,000원대 고점을 뚫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수급상 좀 밀리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향후에는 한 49,000원 밑에까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좀 최근에 급등한 흐름에 대해서 조정 시기가 뭐 조정 아닌 그 재료가 이제 그 세무조사지만, 세무조사가 어찌됐든 어떤 방향성에 대해 불확실성에 대한 좀 해소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관망하는 좀 자세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 급락했던 한화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었는데요. 권홍석 연구원님은 매수 시점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배드 팻말을 드셨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의 주가가 3.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총 3개의 개량 신약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미리 좀 들으셨고요. 이번에도 김지훈 차장께서는 굿 의견이세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 중소형 제약사 중에 관심 있게 보는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CR 방출 제어 기술의 그 고마진의 개량 신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뭐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순환기기계 용약 쪽과 그 항혈전제 실로스탄 CR이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위장운동 개선제인 가스티안 CR과 그리고 소염 진통제 개량 진행인 클란자 CR이 계속 매출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기관지염 치료제 레보틱스 CR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연말에는 항혈전제 CR 역시 출시 기대를 하고 있어 영업이익이 약 전년도 대비 약 20% 이상 좀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은 퍼 14배 수준으로 여타 중소형 제약사 대비 좀 비싸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베트남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테바라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동유럽과 남미 쪽의 클란자 첫 발매 개시도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메온사란 제약회사를 통해 좀 실로스탄 판매를 중국 쪽에를 기대를 하고 있어 연간 1,96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억대로 추가 상승의 여지는 매우 높다고 좀 판단해서
중소형 제약사 중 뭐 탑픽으로 말씀을 그 정도예요? 드리고 있겠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봤습니다. 동종 업종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있다. 탑픽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반면에 권홍석 연구원님은 배드 드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유나이트 제약의 경우에는 그 제네릭 관련해가지고, ETC 관련해서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해서 좀 시장 점유율이 좀 저조한, 그런 중소형 제약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계량 신약 관련해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좀 의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만약에 신약이 시장 점유율이 높여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그 매출 그 기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시장 규모가 볼륨이 100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뭐 한 n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섬 게임과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 규모가 급진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좀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을 21,000원, 22,000원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데 22,000원을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한 25,000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 상승 추세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거를 매매를 하신다면 밑 하단이 16,7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보시고 한 단기적으로 투자한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 전략이 맞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신약 출시가 성공을 하더라도 큰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받고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캐스텍 코리아의 주가가 14.5%나 상승이 나왔는데 장중에는 28%나 또 급등이 나왔었고요. 베트남 진출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일치된 거고요. 김지훈 차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캐스텍 코리아 국내 1위 디젤용 터보 차저 업체입니다. 터보 차저는 엔진에 그 압축된 공기를 좀 인위적으로 불어넣어서 연료의 연소 반응을 좀 촉진해 효율성을 높이는 그 부품인데 연비 향상에 기여하는 부품입니다. 근데 비중이 큰 게 유럽하고 중국 쪽인데 유럽하고 중국 쪽 매출은 그 환율 유로와 이하나 환율 약세로 좀 부정적인 그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북미향 수출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터보차저 그 하우징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좀 단가가 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베트남 공장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018년 말부터 가동이 예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돼서 단기 실적은 좀 부진하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좀 역시 자동차 부분 업계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영향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전기차 모멘텀에도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어서 추가 상승 여지는 높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배드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캐스텍 코리아는 투자하시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해성 DS인데요. 해성 DS의 주가가 1.5% 올랐었고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권홍섭 연구원님께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 회사는 이제 그래핀 관련하고 또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2016년 이후로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추세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회사 펀더멘터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을 거의 한 2배 정도 최근에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액면가가 5,000원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적정 주가 수준이 거의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일단 고점이 2만 1,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한 2만 5천 원까지도 단기 수익을 이룰 수 있는 종목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8월의 마지막 주 8월 28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코스피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전일 1%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0.13%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투심은 좀 얼어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1% 가까이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1위부터 한 1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르는 종목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한국전력 또 네이버가 0.5%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0.18%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볼게요. 오늘 양지수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13% 내린 2,376포인트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또 상승 반전이 됐네요. 코스닥은 0.36% 오른 652선에서 출발이 됐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을 보고 계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소폭 밀리고 있을 뿐 전 종목이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0.26%, 또 메디톡스와 휴젤이 각각 0.13%, 또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 오름세가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대 상승세가 나왔었죠. 다음 종목 더 이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이 더 우세한 모습이고요. 코미팜, SK 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컴투스도 0.45%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추천주를 보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난 7월 10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LG화학이고요. 하반기에도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은 38%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리뷰 간단히 들어볼게요. 뭔가 잘못됐습니까, 초장님? 네, 아니, 오늘 리뷰에 대한 말씀 못 드려서 일단 LG화학 최근 이슈 말씀드리면 네. 일단 8월 말까지 가성소다 플랜트 정기 보수 계획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에너지 저장장치 ESS의 수요 증가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ESS 수요가 약 2040년까지 글로벌 누적으로 13,919 기가와트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1위 기술력 바탕으로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에서도 역시 글로벌 1위 평가를 받으면서 좀 25% 이상의 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양호해서 개인적으로 한 4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37만 원 선인데요. 40만 원 선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셨고 지금 김지훈 차장님은 LG화학 가지고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권홍석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볼 거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보실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분 구조 개편에 따라서 그 지분 인적 분할 이후에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약간 좀 이제 꺾임세가 내려왔는데요.
일단 우선 그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먼저 보자면 일단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흑자를 6분기째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수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 불확실성이 약간 존재를 하지만 일단 기술적 분석을 보자면 지금 60일선을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게 한 15만 원 정도 밑에서는 매집을 해보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또 자회사 매각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구조조정을 좀 빨리 섣불리 한다는 이제 그 CEO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 좀 이제 만약에 그렇게 자회사가 매각이 된다면 앞으로도 현대중공업이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 최근에 그 MSCI 선진국 선진국 종목에 대해서 편입해서 제외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단기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 공매도도 좀 약간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또 금요일에는 또 투매 물량이 삼성증권에서 100만 주 넘게 나와가지고 장중에 잠깐 그 일시적인 정적 그 시스템 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LG유플러스 펀더멘털 자체가 회사가 뭐 이렇게 잘못됐다거나 또 최근에 문재인 정책에 의해서 통신비 인하 등 거래에 그러한 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주식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한 3년 내지 5년간의 조정을 거친 뒤에 최근에 6월 26일 날 17,900원이라는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고 한 14,5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집을 해보시는 전략을 취해서 단기 목표가는 한 18,000원이지만 좀 스윙해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3만원대까지 가능한 좋은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그 고점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LED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정책에 보조를 해주지 않겠다는 정책적 발표를 하면서 LED가 국제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LED 관련해서 주도주를 예전에는 과거에 했던 업체로서 약 3년 내지 2년간의 조정을 거친 뒤에 3년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 목표가는 26,000원까지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어저께 금요일날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22,000원 밑에서 조정을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서 좀 하반기까지 스윙하는 좀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가지고 케미컬 관련해서 했던 업체인데요. 하반기에는 3D 랜드 관련해서 공장 증설과 설비 증설 그리고 또 3D 랜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납품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한다는 뉴스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좋은 수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주 내지 7주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36,5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그 3D 랜드 관련해서 삼성에서 A5 공장에 관련된 뉴스를 내보냈기 때문에 A5 관련해서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의견을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36,500원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 38,8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하반기까지 장기적으로 스윙하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하반기 목표가는 한 45,000원대까지 또 가능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43,000원 정도, 43,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단기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의 경우에는 현재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최근에 그 2분기 실적 중에 탑 1위를 하면서 최대한 좀 요즘에 이제 관심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현재 그 녹십자가 원래 과거에는 대형주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중형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약간 좀 이제 주가 흐름이 출렁이는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부터서는 계속적인 수급이 안정적인 수급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도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ETC 분야에서 라기보다는 백신이라든지 혈액시제 쪽에서 매출이 좀
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캐나다 공장의 가동과 그리고 미국 FDA 승인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지 상반기 정도에는 그 허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앞으로도 녹시자가 대형주로 다시 편입이 돼서 과거 가격이 한 20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고요. 네. 잠시 뒤에 또 남은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녹십자까지 권홍섭 연구원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했고요. 이번에 김지윤 차장님의 종목 봐야겠죠? 지금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할 거고요. 김지윤 차장님의 종목 중에 또 한 번 LG화 같은 종목이 나오겠죠? 네, 저도 예.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말씀드릴 종목 유한양입니다.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 효과가 나오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제약회사 중에 뭐 실적 관점에서 최우선순위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글로벌 파트너사 신규 도입 품목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고마진 사업부, API 사업부와 사업 그 3개가 글로벌사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높은 매출 기여도와 높은 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1조 5,3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236억대로 밸류에이션상의 메리트도 있다. 좀 자세하게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길리아드 신제품 보세비가 미국과 유럽 쪽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에클루사가 유럽 빅마켓 출시에 따라 좀 추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형 간염 복합제 보세비 같은 경우는 동사 납품에 에클루사 원료까지 보세비 원료 수출까지 좀 가능할 예정에서 동반 그 상승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제 YH12852가 임상 2회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오스코텍 도입하는 비소 세포성 폐암 치료제 또한 YH25448 임상 1상 진행 중입니다. 제넥신 지속형 항체 융합 단백질 치료 제조 기술 기반 역시 전 임상 추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이지 원료면 아까 말씀드린 신규 원료 관련 6개 프로젝트가 2019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또한 계량 신약 쪽 듀오엘,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 그리고 고지혈증 복합제인 로슈바비브랑 당뇨 신약 자디앙이 품목당 약 200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를 제외한 상위 제약사 평균 PER은 28배 수준, 그리고 유한양액의 평균 PER은 12개월 기준으로 18배 수준으로 제약사 대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하보니아 소바디가 514억 정도 신규 도입 효과로 제약업계 최초로 분기 4천억의 매출 돌파를 기대하고 있어 좀 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이슈와 맞물려서 좀 단기 바닥권에서 좀 추가 상승의 여지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페노션인데요. 글로벌 벌크 선사 5위고요. 투자의 포인트는 선제적 구조 조정 효과와 안정적 포트폴리오 효과가 계속 주목을 하반기에도 받을 것이다입니다. 하반기에 중국 철강 경기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철강석 생산 제한에 따른 석탄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건설 수요 증가의 개선 효과를 받을 전망입니다. 벌크선 시황은 4분기가 극성수기로 물동량 증가 외에 운임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편이고요. 부채 비율이 70%대의 안정적 재무 구조를 자랑하고 있어 BDI 기준이 지금 8월 15일 기준으로 1155포인트인데요.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있을 전망이고 BDI 평균이 사선 때 그 용선 원가 평균 수준이 1100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좀 상회할 경우 230척의 공격적인 용선 영업을 할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또 수요 확대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 쪽에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골고루 좀 지속적으로 순매수로 있어 양호하고 연간 2조 5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 최근 주가 흐름 좀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 견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잘 말씀 안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보유자들의 중기 추세선인 5,650원 가격을 좀 이탈하지 않을 경우 7,000원까지는 수급 불균형 해소에 따라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점진적 상승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도
뭐 2주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과 중국 쪽 광고 물량 대비 일정 비율을 수치하는 그 커미션 구조를 가진 광고 회사인데요. 상반기에는 광고 침체랑 현기차, 신차 라인업 부재로 좀 실적이 좀 그게 그다지 양호하진 않았으나 하반기에는 광고 경기가 좀 회복하는 추세에 있고요. 신흥시장, 러시아, 인도, 중동 등에서 좀 성장을 보시면 되고요. 미주 중심으로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 현기차 프리미엄 신차 효과가 있는데요. 역시 기아차 스팅어와 현대차의 G70 그리고 SUV 차량인 코나의 그 유럽과 미주 진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4분기에는 소형 SUV인 K2 크로스가 신차 출시 효과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범위는 신규 광고주 개발 및 한국 타이어 브랜드차의 런칭 효과는 하반기에 해외 비계열 물량 증가에 따라 좀 수혜를 볼 것이고요. 순현금이 2017년 상반기 중 약 7천억을 가지고 있어 좀 M&A 쪽, 그 디지털 광고 쪽 M&A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연간 1조 1,600억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1,100억대로 퍼 18배 수준이라 최근 투신과 연기군 쪽, 좀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뭐 가격대도 말씀드리면 단기 바닥권, 가격대인 67,500원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보시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81,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매우 높아 보여서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그 비철금속의 가격대와 좀 맞물려서 보셔야 될 종목인 세아베스틴인데요. 매출 95% 이상이 고탄소광과 그 합금 원료를 첨가한 합금강 등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비철금속 관련 업체입니다. 특히 올해 현대제철이 생산한 특수광이 그 현대 기아차 납품 물량 승인 준비를 위해서 이에 대한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하다,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철 스크랩 가격 하락에 따라 스프레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상반기에 하락해서 판매 단가가 하락했는데 니켈 가격 역시 좀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격 상승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PBR 0.6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생산량 증대 효과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2017년 제강 생산량 310만 톤, 제품은 280만 톤의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글로벌 2위 베어링사인 NSK로부터 품질 획득을 받아서 프리미엄급 베어링강 판매에 대해가 5년에 걸쳐서 약 3배 이상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상 배당 성향은 약 30%까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퍼 11배 수준을 개인적으로 중기 추세 가격대이자 단기 바닥권인 34,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40,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홀딩하셔도 괜찮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휴캠스인데 여전히 뭐 2주 전부터 계속 가져온 종목인데요. 핵심은 DNT 독점 공급, 그리고 가동률 100%, 그리고 영업이익률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인데요. 여타 그 기초 화학 업계 대비 좀 그다지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근데 전방 산업이 TDI 가격이 톤당 4,700달러 여전히 견조하고요. 탄소 배출권 판매량 역시 전분기 대비 70% 증가 60만 톤을 기록해서 역시 가격도 유지 및 상승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DNT, 그러니까 휴캠스가 독점 공급하는 DNT의 전방 산업인 MDI는 그 독일의 코베스트로 40만 톤, 중국의 왕우아 케미칼 80만 톤, 그리고 SBPC 16만 톤, 일본의 토쇼사 20만 톤 등 정기 보수가 대거 좀 예상되고 있어 일부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 폐쇄에 따른 수급이 타이트한 점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최근에 다우케미칼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폴리우레탄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역시 이에 따른 원재료 TDI와 MDI의 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 상승 효과를 휴캠스가 최대한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TDI, 그 연성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쓰이는 DNT의 마진은 2017년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5% 이상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익이 높은 탄소 배출권 가격과 판매량이 견조하고 정부의 동남아 국가에서 탄소 배출 감축 산업 진행을 하기 위한 인력 양성 계획 역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암모니아 공장 투자비 집행 감소로 이 부분에 따른 비용 축소 효과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바스프 재가동 이슈는 내년에 그 세계 TDI 밸런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규모 리액터 설치 작업은 수주 타임이 상당히 길어 내년 말까지 가동이 이어져 영향이 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2018년 오히려 그 휴캠스는 하반기에 암모니아 60만 톤, 질산 40만 톤, 초안 20만 톤 등 생산 설비 완공을 기대하고 있어 총 9천억의 매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중기 121선과 단기 바닥권 가격이 동일한 24,400원 수준인데 이 가격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3만원까지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한 양행부터 휴캠스까지 왜 김지훈 차장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셨는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5863님께서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의견 드릴게요. 메디톡스를 지금 사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권홍석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예, 메디톡스는 이제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예, 좀, 최근에 예, 주가 상승을 예, 추세 끝까지 이제 올라온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보톡스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한 1,800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한 매출 총이익이 한 60% 정도 마진이 남는 좋은 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시점 타이밍을 잡아드린다면 한 50만 원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주봉 흐름을 보자면 64만 7천 원 정도의 신고가 나왔는데요. 이는 주봉이나 월봉 고점이 한 64만 원 정도가 이제 고점 징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료라든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야 될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약간 좀 돌파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 62만 5천 원까지의 갭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단기 급등을 한다면 단기 투자 이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지만 만약에 그래도 매수 타이밍 한다면은 조정 후 눌림목에 50만 원 정도 밑에서는 한번 매집을 한번 해볼만 하다. 그 정도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 50만 원 아랫선에서 매수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메디톡스 받으려고요. 이번에 또 7508님께서 문의 주신 미래에셋대우 문자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매수가가 11,400원이십니다. 대응 방법은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미래셋 대우 현재 주가가 10,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네, 예. 맞네요. 1,300원. 네. 1,300원 정도 수준인데요. 네. 뭐 일부 손실이긴 하지만 저는 미래에셋대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2분기 기본적으로 실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일평균 거래다금 증가에 따라 좀 오프라인 개인 매매 비중이 좀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좀 잘 나왔고요. 이자 손익과 배당 수익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융 IB 부분 관련 임수금융 투자 딜 성사로 실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역시 좀 자산관리 부분에서 하반기에도 좀 견조할 것이고 고액자산가들이 미래에셋대우도 상당히 두텁게 가지고 있는 1등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자산관리 부분에서 여전히 실적은 견조할 것이다. 그리고 트레이딩 부분의 운용수익 역시도 하반기에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안정화에 따른 좀 채권 운용수익 역시 증가했고요. 그리고 ELS 조기 상환과 발행 증가에 따른 마진 역시 견조해서 그 하반기에도 그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 중에 가장 큰 자기자본용을 바탕으로 지난번에 제가 NH 투자증권 말씀드릴 때 좀 그 초대형 IB 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될 것이라 판단해서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개인적으로는 12,500원, 13,000원까지는 수익을 보시면서 파시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미래에셋대우 13,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도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 종목은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회사 지분평가 이익이 2분기 때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왔고요. 또 이제 그 본업인 실적 증가세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주요 관계사를 볼 것 같으면은 원익 머티리얼스나 원익 IPS, 테라세미콘 등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호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지분법 평가이익이 2분기에만 150억 이상을 기록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 때 성장의 어떤 속도는 좀 탄력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성장세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기업 분할 이후에 올해 실적이 매출액은 약 한 4천억 가까운 수준, 영업이익도 한 650억 정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퍼가 한 8.56배 그 정도 수준인데 피어 그룹 퍼가 한 58배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현재 그 자체적으로 놓고만 봐도 8.5배 수준이라면은 IT 업종 중에서는 상당한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 유입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좀 많은 약 13만 주 가까운 매수를 좀 보였는데 오늘은 좀 복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들어와줬고요.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7.4%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난 그 6월 1일 날 대차 잔고가 678만 주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는 265만 주 정도 수준으로 한 400만 주 이상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행 주식 수가 한 7,723만 주 정도 대비했을 때는 사실 265만 주는 큰 부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이제 그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이제 가격 하락 그런 리스크 그런 부분들은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이슈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다. 하반기의 실적은 상반기에 비해서 탄력은 좀 둔해지지만 실적 증가세는 상반기 워낙 소위 말해서 성적을 잘 거둬놨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8,460원인데 8,500원 밑에서는 좀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익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 주가는 싸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오늘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권홍석 연구원님의 5종목이 남아있는데요. 이제부터는 5위부터 1위 종목이 공개가 될 거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먼저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네. 하나케미칼의 경우에 지금 화학주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세는 현재 그 유가 상승과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수요 확대에 따른 주가가 이 화학업종에서 지금 화학업종이 가장 지금 탑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가성소도와 관련해서 원재료 부분이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 또한 그 하반기에는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 강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35,000원 내지 36,000원 정도 고점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35,000원대의 물량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소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렇게 좀 순환매를 거듭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따 하반기 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 국면에 진행되게 되면 이제 그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또 석유화학 부분이라든지 앞으로도 그 탑픽 종목으로서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34,000원 정도의 그 눌림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때 매집을 하고 이 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목표가는 한 42,000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조정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 좀 추격 매수를 하는 좀 그런 일은 없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경우에는 그 애플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는데요. 이는 그 어느 정도 그 애플의 차기 신작이죠. 아이폰 8에 대해서 안면 인식 센서라든지 그리고 듀얼 카메라 탑재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이는 그 지금 최근에 그 8월 21일 날이죠. 신고가 181,000원을 찍었는데 앞으로는 한 20만 원대까지도 단기 급등하리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9월 중에 아이폰 출시가 된다고 하면 그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안면 인식 센서는 또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델들이 이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시장성이 40% 정도 성장을 한다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현재 그 주가 17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 17만 한 밑에서는 한번 매집을 해보시고 지금은 약간 좀 고점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 조정을 줄 때 일봉상 한 21선 정도 한 16만 5천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노트 8과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서 이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에 그 SLP 기판에 대해서 좀 이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차세대 이제 기판인 SLP가 어느 정도 그 핸드폰의 얇기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점점 얇게 해지려면 SLP 기판을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최근 트렌드에 맞는 핸드폰들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폰 8에는 삼성 전기 기판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 또 노트 8에도 기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듀얼 카메라도 LG 노텍과 같이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른 그 IT 업체보다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9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으로 제시를 한다면 9만 한 6천 원 정도 밑에서는 매집을 해보시고 최후 보루인 9만 원대까지 매집을 해보신 뒤에 9만 원 이탈을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그러나 이런 수급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기가 추세 상승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요새 굉장히 급등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중국의 가을 쪽 성수기 요인에 대한 철강 수요가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에 좀 가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큰 종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대차 파업 관련해가지고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파가 많을 것이라는 뉴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현대차에 따라서 굉장히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중국이 계절적 수요로 이제 작용을 하고, 또 하반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간판에 대해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뉴스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주가가 상당히 좀 추세를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나 그 현대 노조에 대한 파업이 있기 때문에 파업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65,000원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흘러내릴 때 저가 매집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격대는 한 58,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 밑에 최후의 보린 한 56,850원까지는 매집을 한번 해보는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리포트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다시 주가가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리포트를 제출을 해서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엇박자가 났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좀 그 엇박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 NC소프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 3분기 때 한 2,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이고 1일 매출 정도는 한 30억을 예상했지만 그를 훨씬 뛰어넘는 한 30%에서 100%, 거의 한 150%죠. 한 90억 정도까지도 1일 매출이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NC소프트가 한 적정 주가 수준 한 52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지만, 가격적인 전략을 보여드리자면은 한 37만 8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매수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눌려진다면은 손절가는 한 35만 원 정도 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35만 원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한 42만 원까지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케미칼부터 1위 종목인 NC소프트까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매수가 목표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권홍섭 연구원님의 탑10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가 매매액이 달인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최근에 대형주에서 가장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5월 말이었죠. OLED 투자 확대를 한다는 이야기로
주가가 29,000원대에서 39,000원대까지 단기간에 급상승을 이제 보이면서 기대감을 한층 기대감이 이제 불었던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또 비슷한 기간 동안에 또 주가가 다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LCD 부분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타났던 상황인데요. 지금 자리 이 3만 원 부근 자리는 거의 이제 PBR 기준으로 역사적 최저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 패널 가격의 둔화 이런 것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OLED 투자 이것이 지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38,000원인데요. 한 37,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글과 애플과의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손절 라인은 2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 부담 없이 사볼 만한 대형주다라는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 봐주셨고요.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의 남은 5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1위 종목이고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먼저 5위는 LS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 일단 3분기 실적은 매출 2조 5,100억대, 영업이익 1,338억으로 3분기 역시 좀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요. 톤당 5,900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LS 엠트론 동박사업과 그 LS 니코동 재련 사업부의 매출에 굉장히 호조를 띨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 설비 투자 수요 확대에 따른 LS 산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 역시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초고압선 주력의 LS 전선 같은 경우 싱가포르가 카타르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전력선 시황 회복의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LS I&D 같은 자회사는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슈페리어 익스프레스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건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북미 강통신 사업부 역시 호조에 따라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LS 엠트론의 전지용 동박 비중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용 스위치 및 릴레이 국내 1위인 LS 오토모티브를 KKR이라는 그 상업펀드의 그 지분 매각을 통해 차입금이 감소되고 엄청나게 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조 5천억대, 영업이익 5,500억대로 퍼 10배 수준이고 LS도 역시 스튜디오 코드 활성화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 핵심은 그 구리 가격은 LS 전선, 그 다음에 LS I&D, LS I&D가 SPX, 아까 말씀드린 슈페리어 익스프레스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LS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그 바닥권 가격대가 86,600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견해로는 10만원까지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본격화에 따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으로 전기 효율적으로 소비하자의 그 최대 수혜주인데요. 변압기가 42%, 고압 차단기가 31%, 회전기가 25%로 약 135개 국가에 3,600개 글로벌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회사인데요. 시장의 화두는 에너지 관리로 그 전력 효율함이 수요 중심 시장 확대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력 시장 변화에 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정부 출범 202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공공기관 도입 의무화를 공공기관 도입 의무화를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EMS 그 내수 시장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쟁사는 효성과 LG그룹인데요. 그 레퍼런스 측면과 기술력 측면에서 역시 비교 우위에 있다.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기술 경쟁력과 원가 구조
개선에 따른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에너지 믹스 변화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 시 일반 제조업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전력 요금이 20% 이상 감소하고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도입은 좀 확대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융화 시스템 수요 증가로 신사업 부분 선박의 경제 운항 시스템 개발 완료가 좀 하반기에 수주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각종 전 제품군의 안정적인 생산 능력 확보로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지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업황 회복 지연이 조금 아쉽지만 지연이 이제 업황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경쟁 업체 ABB나 슈나이더 같은 업체 대비 지금 현대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퍼 10배 수준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3개월 내 가장 바닥권이 29만 1,500원을 짧게 손절가를 잡고요. 중장기로는 40만 원까지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래전에 좀 50% 이상 가까이 좀 수익이 났던 롯데하이마트인데요. 유통업계에서 여전히 실적 차별화는 좀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하반기 갤럭시 프리미엄 폼, 갤럭시 노트 8과 아이폰 8 출시로 모바일 부분의 매출 외형적으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 상품과 글로벌 브랜드의 매출액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이 수익성 강화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쇼핑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옴니 채널 기반의 온라인 매출 비중 역시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러 빨래 건조기 공기청정기가 국내 보급률이 약 2%에 불과해 이 부분에 대한 3년간의 성장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이익 성장을 이유로 제조업체랑 판매 가격 협상력이 제고가 가셔야 된다는 점에서도 수익성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해서 물류 효율성, 배송 경쟁력 강화로 자체 효율적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가전 양판점은 롯데하이마트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좀 경쟁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 실적이 상반기에도 견조했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생각돼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인 이평선이 밀집한 66,800원을 가격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예상으로는 8만원대까지도 좀 수익 실현 극대화 관점으로 좀 보고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미콘인데요. 코미콘은 전공정, 노강, 현상, 식각, 증착, 배선 장비, 배선 공정 그리고 후공정의 범핑 공정에까지 생산 수율 개선으로 불량률을 낮추는 세정과 코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5대 메이저 칩 메이커인 삼성, 하이닉스, 인텔, TSMC, 마이크론의 주요 반도체 생산 지역의 생산 거점을 유일하게 확보한 회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TSMC 신규 코팅 기술의 대거 채택으로 신규 기술이 적용된 세정 코팅이 약 매출액 대비 3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공정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티클 관리가 중요하고요. 이 파티클 관리에 쓰이는 게 코미코 세정과 코팅 장비입니다. 그리고 다단화 진행에 따라 식각과 증착 공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 세정과 코팅 서비스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대 칩 메이커 외에도 장비 업체라는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반도체 장비 P회사의 세정 코팅 장비 신규 지출을 이 부분에 따른 매출 증가도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이템인 파인세라 APS 코팅과 노바 AD 코팅 역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 특정 제품에 대한 좀 의존도가 낮고 최대 고객사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나서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장 이 회사의 핵심이 되겠고요. 2017년은 연간 1230억 매출액 230억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려서 최근 가격대에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화학입니다. 세제 원료로 사용되는 알킬벤제 원료인 MP 노말 파라핀의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입니다. 유가 약세 및 환율 하락으로 2분기 실적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3년 내에 증설 모멘텀이 없고요. 그리고 연간 12만 톤으로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를 최대한 볼 것이다. 그래서 알킬 벤젠은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 효과로 턴어라운드 이제 2년 차로 사이클이
산업 특성상 최소 3년의 수급 개선 사이클을 기대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이수건설 같은 경우는 강급 사업 중심으로 신규 수주 연간 목표가 벌써 70% 이상 달성하는 등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수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 소멸로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서 자회사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영내 업체의 정기 보수에 따라 하반기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3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5분기 만에 최대 200억 이상까지 좀 분기 기준 41%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실적이 상당히 견조할 것이고 최근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상업펀드 보험 투신 등 기관 쪽에 고른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가격적으로는 최근 밑골을 달았던 음봉 바닥권이 16,500원 선의 이 중기 추세선 60일선과 좀 비슷한 가격대인데 이 16,500원 선을 좀 깨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22,000원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지금 현 가격대에서도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1위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탑10 종목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국내장은 양지수가 모두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을 모두 공개를 한 건데요. 김지훈 차장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오를지 오늘도 한 말씀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볼게요. 네. 예. 그 9월 달에는 그 12월 결산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고배당 예상하는 종목들을 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 좋아 보입니다. 배당 종목인데요. 12월 정도가 되면 오히려 배당 락이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배당주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그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 9월 달은 상당히 배당주 투자하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요. 실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고배당 지수를 10년간 월별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보시면 평균 7.3%의 초과 수익이 나올 정도 상당히 양호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상장사의 현금 배당 시장 기대치 평균은 26조 6천억으로 전년도 대비 약 15%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상장 기업의 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올해까지 적용되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그리고 시행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감안했을 때 배당주의 투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고배당주와 배당 성장주 모두 투자에 대한 9월달의 시점은 긍정적이다 생각해서 배당주 투자를 9월달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IT주 언제 반등할 거에 대한 그 굉장히 투자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역시 반도체 슈퍼 호황 속에 거침없이 오르던 IT주가 고평가와 공급 과잉 논란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장에 대한 지배적인 의견은 다음 달 초, 9월달 초가 IT주가 숨고르기를 끝나고 재상승의 시동을 걸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을 해봤습니다. 총 10종목씩이 공개가 됐는데요. 혹시 놓치신 종목이 있을지요?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역시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는 0.46% 정도 내린 2,367포인트로 2,370선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지금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하는 강세죠. 그러니까 1,12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